일단 우리가 그 음향에 대한 얘기를 네. 지금까지 엄청 많이 했잖아요. 벌써 제 채널에서만 감독님 뭐 프로를 만나다 해서 3탄까지 2탄인가? 저희 두 번 하고 또 뭐 뮤지션이 음향을 알아야 되는 이유부터 해가지고 음향 얘기만 한 5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그 부족하지 않으니까 아니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리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뭐 어차피 새로우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니까요. 네. 거의 뭐 설교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네. 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대답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말 나눌 때 질문하셔도 되는데 관련된 질문이면은 그때 연관해서 대답해드리고요. 관련되지 않은 질문은 나중에 해주시고 시간 드릴 때 네.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이라 할지라도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지금은 우리가 바쁘다. 그러면 나중에 또 질문 요청할 테니까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되죠. 네,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질문 안 받아줬다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지만 최대한 질문 연관된 질문이면은 네. 받아서 연결하도록 할게요. 또 반주자들이 보면은 네. 그냥 뭐 몇 프로라고 해야 될까요? 한 뭐 100명 중에 99명은 음향을 모른 채로 반주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반주를 네, 옆에 게임 테이블도 지금 집에 갑니다. 확 조용해지겠는데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반주를 아니구나 옆 테이블 옮기는 거구나. 더 가까워졌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운드가 얼마나 좋을지를 한번. 우리는 지금 마이크와 가깝게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음향을 모르고 반주하는 거랑 알고 반주하는 거랑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자기 소리에 대한 톤 메이킹 접근부터 네. 그리고 또 엔지니어와의 소통 뭘 알아야 소통을 하죠.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음향 콘텐츠를 감독님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악기하시는 분들 문제 혹은 궁금해하시는 게 그리고 문제의 시발점 건반의 볼륨 얘기인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건반 연주자가 I냐 E냐에 따라서 볼륨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적당히 볼륨을 줘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모니터에서 그냥 적당하게 들리는 정도로 일단 맞춰놓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엔지니어랑 좀 소통을 해서 지금 뭐 바닥에다 뒀는데도 모니터가 잘 들린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륨을 좀 키우자, 모니터 좀 줄이고 볼륨을 키우든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엔지니어랑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엔지니어들이 지금 건반 주자가 볼륨을 몇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하면은 뭐 잘했거니 하고서 그거 가지고 막 할 텐데 잘못하면은 요게 안 맞으니까 뭐 조금 쐈는데 증폭시키고 그러면 잡음 나고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세팅을 해온 그 세팅이 있기 때문에 뭐 안 만져도 소리는 잘 나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번 주일날 가서 내가 볼륨을 얼마에 놓고 썼었는지를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주자 자신도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놓고 썼는데 소리가 잘 나니까 그냥 두고 쓴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쓱 뭐 그냥 쓱 올리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엔 돌리는 게 많죠. 감독님이랑 할 때 쓱이 아니고 항상 그 같은 위치에 항상 맞췄거든요. 네. 그 제조사에 따라서 어떤 건 50%, 어떤 건 70% 이렇게 났단 말이죠. 우리처럼 약속이 돼 있으면은 네. 그 엔지니어가 당연히 거의 다 났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안 잡으면은 그냥 쓱 올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 지난주나 이번 주나 같은 레벨이 들어오길 기대하죠, 엔지니어는. 약간 이렇게 하죠. 네. 그 텍스트 준비하신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지금 텍스트 건반 볼륨 상단에. 아, 네네. 그래서 그 볼륨이, 그리고 연주자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볼륨 업하고 뭐 다운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는 해오던 대로 그냥 해오고 관심이 도리어 없었지 않았나. 이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자, 맞춰놨어. 네. 그 중간에 목사님 멘트를 하고 딴 학교 다 빠졌고 나 혼자 쳐야 되는데 네. 볼륨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지, 왜냐면 메인으로 나가는 소리는 난 못 들으니까 제대로. 네. 우리는 모니터로만 듣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와, 우리가 그냥 보통 볼륨을 얼마나 맞춰놓는다고만 했지 악기들 다 빠지고 목사님 멘트 할 때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왜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중에 아, 그 대화 내용은 중에?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네. 보통은 연주자가 그 분위기에서 설령 메인 스피커 소리 못 돌아도 이어폰 끼거나 돌아오는 소리라도 이 정도면 목사님 소리에 좀 잘 깔아 드릴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연주자 입장에서의 적당한 레벨? 저는 그 정도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단계로 보는데, 우선은 이걸 온전하게 엔지니어한테 맡기긴 좀 애매한 게, 일단은 건반 주자가 불안해요. 언제 줄일지 몰라. 네네. 계속 이렇게 쳐야 되나? 당장 내가 줄이면 멘트 이거 굉장히 빨라야 되니까. 네. 일단 그래서 일단은 건반 주자가 한 20%나 30% 정도로 내리고, 네네. 2단계로 소리가 줄었네. 엔지니어가 거기서 또 한 번 더 만져주면 가장 퍼펙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반 주자는 혼자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위치가 회중석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최종 결정은 엔지니어가 하되 어느 정도 줄이는 거는 건반 주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형식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쯤에서 내가 볼륨을 줄여야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줄이시고라고. 이번에 제가 인천에 가서 한번 느낀 게 처음에 인트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런 기도하는 부분에서 연주자가 터치를 조금 더 약하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이게 아무리 약하게 해도 기본적인 볼륨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그분이 그러면 살살 친다고 해놓고 세게 친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악기가 다 그렇잖아요. 건반을 그대로 놓고 살살 치면은 살살 칠 수는 있죠, 소리를. 네네. 피아노처럼,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건반 볼륨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어쿠스틱 피아노는. 근데 그게 베스트긴 하죠. 자기가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떨리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볼륨을 엄청 줄이고 편하게 치자.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피아노라는 악기가 세게 칠 때랑 살살 치랑 톤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이질감이 드는 거죠. 분명히 소리는 볼륨은 작은데 톤이 까랑까랑해. 그래서 그거는 중간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볼륨 작게 칠 때는 볼륨도 줄이고 손가락도 살살 치고 그래요. 진짜 혹시나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연주자들 계시면 그 처음에 찬양 인도자 시작할 때라든지 진짜 뒤에는 뭐 그렇다 쳐도 처음에 찬양 인도자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때 볼륨이 되게 작아요. 사실은 인도자가 노래해야지 그제부터 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연주자께서 볼륨을 좀 낮춰주시면 잔잔하게 배경음악 깔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뭐 형식도 비슷하고 볼륨 줄이는 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할 때 그 볼륨을 잘 기억하셔서 거의 항상 비슷하게 뭐 15%, 뭐 평소에는 70%, 말을 기도할 때는 15% 이런 식으로 계속 최적화를 해 나가시면은 엔지니어께서도 항상 그 건반 주자가 줄이는 양이 이제 학습이 되잖아요. 뭐 그러면 저도 안 만져도 될 것 같고요. 교수님 그러면은 볼륨 페달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로도 괜찮나요? 아니면 각도가 좀 볼륨 페달을 메인 건반 주자가 볼륨 페달을 쓸 필요까지는 없고요. 손으로 하면 되니까 뭐 실시간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건반 같은 경우에는 메인 건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건반 밑에 액세서리들은 총알과 같다. 쫙 깔고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물론 전공자들한테 얘기한 거긴 한데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건반 주자만큼 사운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또 없어요. 저는 마이크 2개 중에 하나만 마이킹해도 되게 좀 신경을 쓰인단 말이에요. 여건이 그렇지 않다면은. 근데 건반에다가 2개 안 꽂고 하나 안 꽂는다? 굉장히 좀 짜증나요. 네. 눈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 소리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나죠.
뭐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얘기는 한번 더 하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네. 잠깐만 네. 채팅 좀 읽어볼게요. 울 기사님은 건반을 최고에 놔달라고 하는데 맞네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네. 사실 저도 일반적인 연주자라면 최고 레벨로 놔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맨날 세미나 때 말씀드리지만 그 30%는 연주자를 위한 그 나머지 분량이지, 쉽게 말해서 음향 엔지니어가 빨간불까지 안 쓰고 언제 레벨이 더 올라갈지 몰라서 조금 약하게 쓰는 것처럼 연주자 입장도 이제 본인의 표현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긴 한데 그래도 이만큼은 남겨놔야지 그 아주 급격한 상황에서 피아노 볼륨을 좀 더 올려야 할 때가 있어요. 엔지니어를 무시하고. 예, 그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뭐 감독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70%, 75%, 70% 정도, 70, 80% 정도로 그러니까 그 두는 게 아니라 70%라는 게 볼륨을 올렸을 때 볼륨의 그 올라갔다는 느낌 차이가 약간 날 정도. 그래서 50%가 아니고 70%라고 한 거고요. 그렇죠. 네. 50%에서 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신디 같은 경우는 특히 갑자기 뭐 리드로 저기 막 플래닛 쉐이커즈 같은 경우 막 리드 막 사운드 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조금 더 튀어나와주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50%로 해놨다가 뭘 쳤는데 갑자기 소리가 커. 그때 갑자기 하고 줄였을 때는 70을 50으로 주는 게 낫지 50을 30으로 주는 거는 이 그렇죠. 폭이 좁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실수할 확률이 많죠. 네. 왜냐면은 그 악기 소리마다 볼륨량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악기는 확 크게 튀어나와서 안전빵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7, 80%가 제일 좋긴 하다. 하지만 그 악기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코그 스트링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관여됐던 찬양팀은 어떤 음색을 썼을 때 이 볼륨이 크다 작다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저한테 공지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을 공유한 거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뭐 해서 만약에 그게 여건이 되면 연주자가 그 음색을 선택할 때 줄이고, 그렇지. 예, 그게 놓치고 가면 제가 줄이고, 제가 듣는다는 거는 사실 제 기준에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연주자의 표현을 약간 좀 감쇄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님 두 번째 곡에 제가 소리 바꿀 건데 그거 되게 큽니다. 감안해 주세요라고만 말해주면 되게 땡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존중해 주는 거고 역할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 한 가지 그게 연주자가 줄이는 이유는 소리 자체가 큰 게 너무 느껴져서 모니터하는데 문제가 연주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땐 연주자도 좀 줄여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주자가 줄여버리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줄였는데 또 메인 스피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 그러고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도리어. 그렇죠. 그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네, 도영님 반갑고요. 김영민님 같은 경우는 소프트 페달 밟고 약하게 칩니다. 아, 그랜드 피아노고요. 소프트 페달 밟고 약하게 치는 거 괜찮죠?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가장 약하게 칠 수 있는 거고, 소프트 페달만 밟고 그냥 치면은 약간 살살 치는 거고, 좋은 방법이. 결국은 그게 볼륨 페달인 거죠. 정한빈님이 예배 시작 전 인도자가 예배에 들어가는 기도하실 때 건반 볼륨 몇으로 하세요? 요거를 항상 정해놔야죠. 네. 그거는 유튜브 레벨을 한번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래갖고 그냥 지금 우리 얘기하는데 지금 허림 교수님 연주가 배경음악으로 깔리잖아요. 이런 느낌 안팎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저는 저를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짧은 시간이다. 잠깐 그냥 멘트하는 거다. 그럼 제가 터치로 줄였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회야. 뭔가 좀 계속 오랫동안 말씀하실 만한 분위기 그런 시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헌화식 아니면 무슨 뭐 설교할 때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요. 짧게 치는 게. 그때는 어느 정도를 볼륨을 줄이고 쳤던 것 같은데 그때 볼륨을 줄이는 거는 한 50%? 그 정도로 하고 터치로 좀 조절했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작게 줄이면 음악 들어갈 때 또 너무 무서워서 못 쳐요. 그리고 또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한번 살살 줄여보세요. 터치가 되시는 분들은 터치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떨리고. 제가 정정하는 건 지금 배경음악은 사실 현장의 소음을 좀 줄이고 분위기를 위해서 넣은 거라 우리가 예배 때보다는 좀 더 작게 지금 비율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림성님 질문하셨는데 우리 이펙트에 대한 얘기 이따가 그 네 번째 얘기 할 거니까 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정님 안녕하세요. 건반 신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볼륨 뭐 조절 좀 잘 해야죠. 많이 만져야죠. 네. 건반 연주자가 패닝도 좀 만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신디 연주자 정도는.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안 그렇죠. 되는 건 없는데 가장 재미없는 건 뭐냐면은 그냥 세팅된 그대로 아무 도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치는 거. 그냥 안전하긴 한데 발전이 너무 없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오버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만약에 이게 음반이다 그러면은 사실 만약에 신디가 따라라랑 따라라랑 하는 걸 한쪽은 이번 한쪽은 이쪽 그렇게 결국 패닝도 한쪽으로 나가는 볼륨이니까 그거를 좀 세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라이브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어떤 그 키보드 자체 어떤 기능들을 좀 만져서 그런 부분을 뭐 조정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잭을 이쪽 보고 따다다당 따다당 그 이펙트 쓰면 되긴 되는데 그 진짜 아르페지에이터 나중에 이제 이펙터 때 하겠지만 뭐 그런 것도 결국 연주자가 건반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저는 연주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연주자를 넘어서 음악가들한테 호기심이 없으면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생기가 없는 거죠. 호기심이 있어야 계속 생기 있게 이도전 저도전 해보면서 새로운 소리를 내보는 건데 도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1번 피아노 계속 치는 거죠. 열정님 지역이 어디신가요? 네, 정한빈님 하신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요. 정한빈님은 터치 좋으니까 50으로 하고 조금 줄이는 거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줄이는 거는 안 좋아요. 최근에 제가 충북을 간 적은 없습니다. 어디 잘생긴 분이 한 분 다녀가셨나 봐요? 아니면 공 한 마리가 왔다 갔든지? 충북은 산이 좀 많아서 속리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곰들이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보통 클라이막스에 건반 소리가 못 치는 거는 음향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원래 건반 악기가 어느 정도 못 치는 게 정상인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네. 예, 요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조금 이해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밀가루와 설탕을 섞어 놓고 막 휘저 놓으면 두 개가 잘 섞일수록 맛도 좋고 티도 안 나잖아요. 조금 그런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 녹아 들어갔다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튜닝 그 음향을 어느 정도 잡아놨다는 조건에서. 예, 이 상태에서 내 소리가 안 들리네? 이걸 키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싸움 들어가는 거야.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건반을 딱 끄면은 건반 없어졌다. 그렇죠. 그 느낌이 들죠. 느껴지죠. 네, 확 느껴지죠. 네. 특히 그래서 저는 도리어 그게 어떤 때 좋냐면 연주자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연주할 때는 피아노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가 피아노가 옥타브 위로 잠깐 날아간다든지 잠깐 뭔가 그 리듬을 피해서 잠깐 연주하고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와 진짜 예쁘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서 꼭 내 소리 안 들리니까 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음악을 위해서 잠깐 버무려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건반 소리가 항상 뚜렷하게 들리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묻혀있을 때가 있고 나 튀어나와야지 하고서 의도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라서 그걸 건반 반주자가 잘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 소리가 계속 안 들리네 계속 볼륨 키우다가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참고로 헤븐리 워십은 맨날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반이 한 2dB 정도 커요. 제 소리 키워주신다고. 네, 그것도 그렇고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연주가 되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면 키우고 노래나 보컬들이나 뭐 악기가 연주를 못하면 자꾸 줄이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차라리 마스킹돼서 그 안에 녹아 없어지라고. 네. 나중에 결과물 들어보면 아 교수님 연주는 좋은데 밸런스는 깨졌네 이러는 거죠. 현장 밸런스 그렇죠. 거긴 좋죠. 거의 감안하다가 네, 그렇죠. 현장에서는 또 건반 조금 큰 게 좀 거기 땐 좋았어요. 네. 찰랑찰랑하게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는 이제 헤브니오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반 위주의 어떤 끌고 나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건반이 좀 커도 상관은 없었죠. 그리고 건반 소리를 감독님이 굉장히 잘 잡아서 했기 때문에 좀 커도 시끄럽지는 않았어요. 네, 열정님 불러주십시오. 아니 왔다 갔을 때잖아요. 네. 엔지니어분. 마음에 안 드시면 또 불러주십시오. 아니, 그럼 또 전에 오신 분이 그런가? 네, 건반 볼륨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요. 혹시 건반 볼륨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도영님께서 그 건반이 묻히는 문제는 엔지니어가 음향을 잘 잡아놓으면요 그래도 좀 더 들려요. 문제는 건반이랑 다른 악기들을 EQ를 그냥 비슷하게 잡아놓던지 거의 안 만지면 잘못 잡아놓으면 더 안 들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엔지니어 역량에 따라서 건반이 들리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욕심을 조금 버리면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끌고 가야 될 때는 확실히 그 건반이 힘있게 끌고 가야 되지만 내 소리가 안 들리네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자들의 모니터를 메인보다 더 신경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니터 볼륨은 연주자가 사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P16 같은 경우는 저는 마음이 놓이는 게 제가 어쨌든 소스만 제대로 들이면 모니터 하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그러면 메일에서 들리든 안 들리건 연주자는 내 연주를 최대한 편안하게 그리고 정성껏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니터도 안 되고 메인 스피커에서도 묻혀버리면 당연히 보컬들 내 목소리 안 들리면 나중에 목 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손목에 무리가 갈 테고 그래서 저는 모니터 안 됐다 그러면 되게 죄송해요 사실은. 그럼 두 번째 주제 넘어갈까요? 네. 모니터 문제로. 아 죄송합니다. 모니터가 그 뒤에 있었구나. 네,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네. 네, 윤동중님이 결국 학위남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들으신 분들은 특히 건반 주자라면 내가 많이 우리가 빌드업 돼가지고 소리가 뭉칠 때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정상적인 거구나. 네. 믹싱만 잘 돼 있다면은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편안하게 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일 억울한 건 인도자가 치는 어쿠스틱 기타가 제일 억울하죠. 아무것도 안 들리죠. 인도자들이 엔지니어한테 제 소리가 계속 안 들려요. 빌드업하면 안 들려요.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색해. 그냥 자세히 들으면은 오른쪽에 웬 하이햇이 있는 느낌 뭐 그 정도? 그냥 그치 네.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다 들리면 안 됩니다. 그 음악이 다 싹 사라졌을 때 혼자 어쿠스틱 기타 딱 나왔을 때 그때 그걸 느껴야죠. 그렇죠. 인도자들께서 계속 기타 소리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하시고요. 모니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죠. 네. 방금 얘기를 이어서 하면 그것도 인도자 모니터에서는 기타 소리가 들려도 돼요. 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니터라는 건 사실 그 연주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말에 그 어떤 지혜도 필요하긴 한데 엔지니어한테 좀 적극적으로 싸움 안 날 정도로 그리고 엔지니어랑 친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에 대한 어필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교회 여건 장비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둘이 부딪히지 마시고 방송실이랑 부딪히지 마시고 장로님들하고 부딪히셔야 돼요. 장로님이랑 부딪히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죠. 엔지니어랑 부딪혀봤자 엔지니어한테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장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고 예배를 담당하시는 담당 집사님이나 담당 장로님이 분명히 계세요. 항상 예배부에 그 수장이 있단 말이죠. 그 분이 교회와 얘기하게 해야지 그 분이랑 싸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쨌든 예배팀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셔요.
되게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일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는 딱 그거죠. 그 장로님이랑 상의하셔서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와 얘기해 주십시오. 그분이 대신 얘기하고 말 통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그거 다른 거니까. 네, 같은 얘기죠. 근데 자꾸 그런 시도도 안 하고 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돈 얘기들은. 들어가니까 미안해서 얘기 네. 못하고. 그 1차적으로는 엔지니어 분들한테 뭐 안 들린다는 얘기를 되게 못해요. 그냥 예의 있게 그냥 하면 되는데. 원래 그런 줄 알죠. 그리고 네. 음향을 모르시니까. 어. 뭐 더군다나 뭐 소리공연 이런 처럼 뭐 다른 교회도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시긴 하시죠. 그 P16이라는 그러니까 엔지니어께서 각 악기들을 트랙별로 쏴가지고 연주자가 마음에 맞게 그 입맛에 맞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 장비가 있단 말이죠. 일단은 그 장비가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 얘기하고 네. 그 장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악기가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연주자로서 제가 거기서 듣는 그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엔지니어로서는 어떻게 들어주길 바라면서 쏘세요? 원음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걸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톤 알아서 만지십시오. 뭐 이런 볼륨 알아서 만지십시오. 그렇게 뭐 볼륨 자체는 사실 내가 연주자가 조정하면 끝이니까 상관없는데 이 정도로 어쨌든 큰 볼륨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볼륨 가지고 불만을 가지실 건 없을 것 같아요라는 그렇게 이제 조금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세팅했을 때 얘기고 많은 교회가 P16을 갖다 놓고 세팅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교회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뭐 소리곰님 채널에 많이 설명이 돼 있긴 한데 특히 리미터 같은 거 네. 거꾸로 그리고 어떤 이어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있던 이어폰 갖다 쓰고 뭐죠? 핸즈프리 있는 이어폰 그냥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연주자라면 보컬이 자기 마이크 좀 좋은 거 하나 갖고 싶은 로망이 있듯이 뭐 교회에서 건반은 대주고 있으니까 헤드폰 정도는 헤어스타일 안 망가질 정도 한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자기 취향에 맞는 걸 하나 구하면 어떨까 싶어요. 좀 좋은 거 하나 사면 집에서 음악 듣기도 좋고 또 교회에서도 제대로 소리 들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어폰 관련해서는 투자하시기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귀 싸구려 쓰면 귀에 염증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음악을 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만큼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멀티로 쏴주실 때 그래도 엔지니어가 한 번씩 저 사람은 어떻게 듣는지 체크를 좀 해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감독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예상인데 네. 정말 엉망으로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짜 저도 한번 특히 교육부서 저희는 교육부서도 P16 있었거든요.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헤븐리 워십 때도 사실 제가 좀 죄송할 정도로 미안했었을 때가 제가 그래서 컨텐츠를 그때 만들었던 게 P16 잘못 쓰고 계십니다가 사실 제 생각나서 그걸 언급한 거거든요. 이게 엔지니어가 이거 왜 이렇게 건반이 막 땡땡거리지 그러고 그걸 줄였는데 알고 보니까 P16에서도 같이 소리가 줄은 거예요. 연주하다 보면 이게 답답해지잖아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막 소리가 막 바뀌고 하는 거? 너무 옛날 일이라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내가 안 만지고 조금 계속 같은 소리를 들으셔야지 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계속 이요 막 이렇게 소리가 바뀌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것도 그거지만 네. 믹싱을 너무 못한 채로 듣는 거죠. 개인이 믹싱 해야 되니까. 그렇죠. 퍼스널 모니터링은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좀 이렇게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들어보면은 본인은 그게 편하다고 듣고 있겠지만 네. 되게 엉망으로 그렇죠. 듣고 다른 있지 않을까 소리 생각이 막 들어요. 올라오면 내 소리가 왜 이거 인이어가 좋다는데 왜 내 소리 또한 여기서도 안 들리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P16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 소리를 잘 들으려면 다른 소리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또 음악을 들을 때 느낌이란 게 있으니까 드럼이 쿵빵 나와줘야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P16 자체 이퀄라이저를 이용해서 내 소리는 뭐 도드라지게 막 만져보시고 그리고 다른 악기들은 막 중간이나 저음 막 빼보시고 베이스 기타랑 드럼 빼고는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악기들은 존재감만 있는 정도. 우리가 뭐 피심적으로 믹싱 제대로 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뭘 자꾸 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아노만 있는 게 편해. 나는 스네어랑 피아노만 있는 게 편해. 오케이 편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전체 음악 흐르는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오직 그냥 싱크만 맞추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고 저는 흐름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보컬 같은 경우에는 음정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훨씬 좀 크게 듣는 게 당연히 맞긴 한데 저는 건반 주자들은 건반 너무 크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이나믹 부분에서 깨져버려요. 자, 음악이 막 흘러가요. 음악이 흘러가는데 내가 내 건반 소리를 퍼스널 모니터링에서 너무 크게 들어버려. 그러면은 더 크게 못 쳐요. 필요할 때 네, 너무 그렇죠. 커지니까. 그리고 내 소리를 너무 또 적당하게 들어버리면 작게 칠 때 얼박하면 작은지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판별을 못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음정 솔직히 별 큰 문제 없잖아요. 그냥 치면 그 음정 나니까. 그래서 그냥 음악에서 건반 나오듯이 듣되 조금만 더 크게 듣는 편이에요. 그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내 거 크게 틀으면 아까 말했듯이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모니터는 그 연주하는 사람 거라고 했잖아요. 음반도 프로듀서가 기타리스트 출신이면 기타가 좀 큰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내 소리 좀 크게 듣는다고 밸런스가 깨졌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다른 악기들은 편안하게 맞춰 놓으시고 거기 위에 내 소리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막 사라지거나 붕 뜨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아이폰 이어폰 같은 거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일단은 그 핸즈프리가 껴있는 경우가 100% 그렇고요. 그래서 이어폰은 음악 듣는 전용 그 3극 이어폰이라는 걸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마이크 달린 거 쓰지 마라.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럴 일 없죠. 사실 웬만하면이 아니라 물론 요즘엔 잘 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제품들 안 쓰는 게 필수적으로? 좋고 왜냐하면 그리고 핸드폰이 점점 이어폰 단자들이 없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예전 구형 핸즈프리 이어폰일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자면 그냥 음악 전용 내가 예배 때는 이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겠다. 헤드폰을 가지고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헤드폰이 좋긴 한데 남들이 보기에 예배 때 뭐야 왜 그런 걸 쓰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남사스럽긴 해요. 저 지금 폼 잡는 거 아니야? 자기가 DJ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두세 대가 지나야지 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헤드폰이 특히 베이스나 드럼은 명분이 있어요. 저음이 안 들리거나 그치. 시끄러워서 잘 어울려요. 그러잖아요. 헤드폰. 네. 베이스까지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근데 건반 주자가 헤드폰을 끼면은 저거 좀 오버하는 것 같다. 특히 뭐 느낌이 들죠. 제나이저 빨간색 꽂고 있으면은 그것도 좀 흰색이나 빨간색 꽂으면 그래서 제가 딱 적당한 HD 60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쪼만하거든. 그리고 그게 원래 노란색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스페셜 에디션 검은색으로. 네. 자, 잠깐만 질문 조금만 받아볼게요. 1층 앞쪽 악기팀 쪽에서는 소리가 작게 나오는데 2층이나 1층 가운데 뒤쪽에는 잘 들린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코드맨님 출동하셔야죠. 네. 일단은 뭐 일반적인 문제잖아요. 네, 일반적인 문제. 스피커에서 어떤 뒤쪽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스피커 지향각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뭐 출력이 아니면 벽이나 이런 데 반사된 소리가 그쪽에서 뭉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뭐 바로 네, 답변을 못 열정님. 드리고 그거는 그런 일은 되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전문가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보통 뒤쪽이 잘 안 들리는데 반대로 뒤쪽이 잘 들린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막 공진 일어나기도 그렇죠. 하고. 뒤쪽에 스피커가 따로 있는데 그것만 잘 나오든지 공진이든지 뭐 스피커 방향이 조금 잘못돼 있든지 뭐 그런 거죠. 네. 그 일단은 그 잘 들리는 게 특정한 뭐 저역, 고역, 중역 요 정도만 좀 파악되셔도 뭔가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코드맨 TV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을 한번 불러주시면 그런 거 해결하는 게 그분 역할이에요. 좋을 것 같고요. 정한빈님이 제가 잘 몰라서 드린 질문인데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채널이 자꾸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채널 자꾸 바뀌는 건 그것도 귀찮은 일인데 왜 바꿔? 그리고 요즘에는 한 장비 갖고 여러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기도 이런 걸 드리기 때문에 채널이 바뀌면 다른 예배에다 공지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다른 예배 때 세팅도 다 바꿔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귀찮은 일이거든요. 왜 바뀌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딱히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한번 세팅되면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낼 그렇죠. 여유가 없죠. 네. 그리고 씬을 저장하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감독님 연주자가 개인 모니터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멀티트랙 연습해 볼 수 있는 무료 트랙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거 많은데 이것도 코드맨님이 잘 아시는데 그 무료 멀티트랙 무료 네네네. 그 주소 있잖아요. 제가 네. 어디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우리 톡방에 있을 텐데. 아, 네.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많긴 많아요 요새. 지금 당장은 어딘지 몰라서 못 알아드리겠는데 혹시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은 좀 달아주세요. 그거 가지고 연습하면 되거든요. 또 믹싱 같은 것도. 윤동중님이 토크백 마이크를 설정할 때 P16이 있다면 P16끼리만 연결되는 거 말고 다른 믹서의 악기 연주자들이랑도 연결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X32에서 나오는 신호만. 혹시 다른 믹서가 X32로 연결돼 있다면 그건 어떻게든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그 X32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케이블 자체가 다르죠. 네, 그 X32가 받은 소스 갖고만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약간 그냥 그 선 꼽아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텍사스지만은 귓구멍이 너무 아파서 헤드폰 쓰는데 그런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군요. 뭐 미국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얘기입니다만. 네. 근데 사실은 선입견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저거 못 부린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지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뭐 클레임 걸면 예배 끝나고 얘기하면 되죠. 예배를 위해서 지금 더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한 거라. 베이스 기타, 베이스 드럼이랑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십니까? 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때 HD60을 썼던 이유는 딱 하나였었어요. 이어폰을 쓰면은 둘 다 끼잖아요. 어떤 분들은 둘 다 끼고 방송하는 게 방송이래 연주하는 게 좋지만 저는 이 회중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회중 쪽 말고 십자가 쪽을 열고 연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반대로 껴서 회중을 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중들이 하는 거를 제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문제였었어요. 회중이 어떻게 하는지 에너지를 받아야 연주가 나오는 거지 회중 소리를 배제하고 연주만 가지고 연주를 하면은 에너지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어폰으로 끼면은 하나를 빼야 돼. 주렁주렁. 그게 너무 싫어서 HD60이라는 모델은 이걸 꺾어서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헐렁거리지 않거든요.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걸 썼었던 거예요.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앰비언스 마이크를 해서 채널 P16으로 인이어로 준다고 해도 그 느낌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예, 그리고 불편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P16의 채널이 그러니까 제대로 잘 세팅하면 채널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치. 모아서 앰비언스까지 좀- 싸주고. 네. 그래서 앰비언스를 P16 자체 인이어로는 못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른 연주자들은 그냥 난 연주만 들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건반 연주자고 한국교회 형편에서는 건반이 메인으로 다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파악하면서 같이 좀 융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회중 소리를 어떻게든 들을 수 있는 헤드폰 혹은 이어폰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건반 정도는 그 개방형 헤드폰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거 쓰면 좋긴 하죠. 그쵸. 바깥 소리 바로 들리니까. 그렇죠. 아, 지금 정한배님이 그 인이어의 채널이 자꾸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만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굳이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딱 스티커로 네. 이름 써서 붙여놨잖아요. 거기도 게스트인데 스티커로 이름 안 붙였나요? 1번 메모리는 뭐 성년부, 2번은 뭐 2부, 3부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놓고 절대 만지지 마시오. 근데 그거 해야 돼요. 바꿔도 채널은 안 바뀌죠. 뭐 건반이 1번이면 계속 건반은 1번이어야 되죠. 아마도 부서별로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라벨즈는 네이버에서 P16 라벨즈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 엔지니어께서 그럼 다르게 써신다는 얘긴데 이건 지금 딱 형편이
말씀하신 대로 채널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꼭 귀찮게 왜 바꿔요? 네. 제 일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정화면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예, 어떤 날은 1번이 피아노고 어떤 날은 2번이 피아노인데 딱히 이유가 없으신 거면은 하나로 계속 쏴주시면 좋겠다고. 네. 그거 되게 불편한 거죠. 그렇죠. 내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약간 그건 이해가 안 되긴 한다. 그리고 그거 막 연주하다가 건반이 7번이었지. 계속 베이스가 2번이었지. 언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눌러보고 만져봐야지. 그럼. 그렇죠. 공부 한번 하신 이야기 없나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공부하고 싶은데 안 들어와요. 공동 구매가. 그 건반주자들을 위한 모니터링용 그 이어폰? 저는 그거를 누가 됐든지 간에 합작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를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 네. 요원으로 써주시면은 좀 많은 의견 들을 수 있는데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쪽에. 아니면 진짜 제작을 하고 싶어요. 제작자가 있다면. 요즘에 그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게 중국에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있는 것 같아요. 이어폰이나 마이크가 카피돼서 나오는 거 보면 그걸 이제 튜닝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 우리 진짜 중국 오디오쇼 갔다가 수입할까? 베트남이 아니고 중국을 잘 중국으로 놀러 가서. 가야 되겠군요. 진짜 아예 매 귀로 듣고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보통 건반 주자가 원하는 그 모니터 이어폰 가격은 10만 원대란 말이에요. 네. 10만 원대 미만은 어차피 그렇고 10에서 20까지 보통 쓸 수 있겠다 생각하시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사운드 그 박람회 가서 들어봤어도 솔직히 10만 원대 거 못 쓰겠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300만 원짜리 막 듣다 그래서인가? 마음에 안 들어. 2만 원, 3만 원짜리 이어폰은 아예 못 쓰겠더라고요. 아예 듣자마자 1초 만에 뽑아버렸어요. 정하면님이 싱어가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싱어가 누구 얘기하냐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3번 마이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채널이 부족하니까 1번 마이크 잘하는 사람 마이크는 냅두고 나머지는 묶어서 그냥 한 번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바뀌는 건 없었는데 어쨌든 싱어들 마이크가 바뀌는 거 아닌가? 무선 마이크가 바뀌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뭐 1번 마이크 누가 쓴다고 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쨌든 그거는 교회에다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정님이 저는 현장 소리 크기가 가늠이 안 돼서 한쪽만 끼긴 했는데 에너지 파악하기 한번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현장 열정님께서 혹시 프로듀서적인 그 지위에 계시다면 현장 소리 가늠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인이어를 P16을 쓰시거나 인이어를 쓰시고 그러신다면은 현장 소리 가늠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연주에 몰입하시면 돼요. 현장 소리는 엔지니어한테 맡기시고 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지금 모니터는 연주자의 것이니까 연주자한테 최대한 맞춰주는 걸 한 것처럼 메인 스피커는 엔지니어의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로듀서적인 입장에 계신다면. 네.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이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의 95% 이상은 인이어 없을 거예요, 교회에. 95%가 뭐야? 거의 그냥 아예 없거나 모니터 스피커가 아예 없거나 그냥 하나 가지고 여러 명 같이 쓰고 그런 환경이 많을 텐데. 그나마 뭐 P16인 줄 알고 P1, P2라고 엔지니어가 보내줘야 되는 거 그거 쓰고 계신 교회도 많고요. 다 모노죠, 그러기에는. 웨지형 그거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스피커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거 말고 혹은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그란 거 하나에 직사각형이나 뭐 이렇게 좀 나팔처럼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사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핫포인트 스팟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옆에 조금 두세 발짝 옆으로 가면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특히 예배 시작하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스피커는 1인 1통이 있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메인 보컬이 아닌 이상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리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스피커를 1인 1통 하기에는 되게 애매모호한 교회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도 되게 잘 들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메인 건반과 세컨 건반 같은 경우에는 네. 잘 들을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돼버리면 얘네들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세워서 써야 되는 스피커를 눕혀서 쓰거든요. 왜 그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긴 네모난 게 길어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애가 없고 한쪽으로 긴 애들은 사실은 세워서 써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지향각이 다르죠. 네, 이걸 눕히니까 세로로는 잘 들리는데 가로로는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물론 건반 연주자 둘 사이에다 딱 놓으면은 양쪽으로 어느 정도 들리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건반 연주자 사이에 뒤에 한 칸 뒤에 있는 성도가 제일 잘 들리는 거죠. 네. 이게 보통은 그런 환경인데 그런 네. 환경일 때 참 어려운 게 내가 들을 만큼 모니터를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모니터 볼륨이 커지고 메인 볼륨을 다 줄여도 되게 소리가 잘 나올 때가 있죠. 요거는 P16 없을 때 그쵸. 말씀이신 거죠? 네. 보통은 그래서 방송실에서 보내주는 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작은 스피커를 스탠드에 세워서 내 귀 옆에다 듣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방송실에서 오는 소리를 작은 믹스에다 꽂고 건반에 헤드폰 출력을 그 믹스에다 같이 꽂아서 내가 이어폰으로 듣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오는 소리에서는 그 건반 소리는 빼버리고 그러면 조금 나을 수 있죠. 그 솔루션이 되게 좋은 솔루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격도 생각보다 저가로 얼마 안 저가로 하고. 구성할 수 있는.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유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그런 게 유행이 되려면 사실 큰 교회에서 그런 걸 좀 해봐줘야 되는데 큰 교회는 더 좋은 네, 그렇게 걸 안 하고 쓰죠. 이렇게 개인이 이어폰 쓰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좋은 게 그 건반 모니터는 내가 볼륨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헤드폰으로 나온 볼륨이니까 그냥 일정하게 나오고 내가 연주한 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내 음악을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가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문제는 방송실에서 오는 소리에서 건반을 빼줘야 되는데 거기다도 건반 넣어주고 막 다 하니까 좀 지저분해지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감독님이 사실 그런 거 그냥 사업적으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판매하고 있는 게 낫긴 한데 왜냐면 판매하고 안 되면 찾아가면 그것도 일이니까. 아니 가서 연결해주고 네. 연결하는 자 동영상 찍으세요. 안 되면 이거 확인하시고. 네, 컨텐츠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 코드맨님이 만들어놓은 그 세팅이 있잖아요. 네. 베링거 스피커 가지고 네, 야마 그렇죠. 스피커나 그런 거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한번 그것만 딱 따로 떼서 네. 우리가 한번 그 영상 한번 컨텐츠. 제 선입견일지 모르겠는데 작은 스피커를 구한다고 스튜디오에서 쓰는 그런 모니터 스피커를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는 약간 좀 민감해서 좀 더 교회 여건에서 막 쓸 때는 좀 고장이 쉽게 날 수가 있거든요. 꼭 찌르면 들어가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 약간 그 스테이지용은 좀 내구성도 좀 튼튼하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테이지 모니터로 된 것 중에 좀 작은 거를 우리가 거리가 먼 거랑 가까이서 작게 이어폰만 내도 소리가 되게 작은데 크게 들리는 것처럼 스피커를 좀 더 가까이 두면 되죠. 네. 그 모니터 웨지형 모니터 쓰는데 계속 안 들려요.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땐 좀 어떠세요? 더 이상 크면 안 되는 그 한계치가 있잖아요. 건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데 문제는 그 소리가 다 회중들한테 날라오는 걸 제가 느낄 정도면 그 건반 뒤에 계신 분들은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설득을 하셔요? 일단은 그날은 그냥 지나가고요. 저라면은 일단 다른 학교도 볼륨을 다 줄여버리겠어요. 어차피 소리는 맨날 바뀐다고 혼나니까 어차피 바뀌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들려야 할 거야라고 드럼, 기타 막 올려주는 게 아니라 건반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다 뺀 다음에 원하는 소리를 원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1,000원어치만 올려달라고 그러면 저는 500원어치만 올려주겠어요. 그래서 몇 번 좀 씨름 좀 해서 그 모니터 상황을 맞추면. 그리고 원래는 그것도 사실 그 원 소스부터 내가 건반 모니터면 건반이 잘 들리게 한 상태에서 다른 악기들은 건반한테 다 양보를 하고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데 사실 시스템이란 게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죽어도 제 거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올려드리죠. 그 다음에 클레임은 목사님께 말씀드려라. 이제 성도들이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은 그거 목사님한테 목소리 말씀드려라. 시끄럽다. 방송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약간의 기분 나쁘면 그냥 넘어가야죠. 그런 걸로 기분 나쁘면 교회 사역 힘듭니다. 대중음악 엔지니어랑 좀 다른 이유인 거죠. 그 모니터 스피커는 보통 교회에 남는 거 그냥 갖다 쓰잖아요. 네. 뭐 추천하고 싶으세요? 사실 지금은 60만 원대 안팎의 그런 JBL이라든지 이런 스피커도 소리가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뭐 어디 사라고 제품 얘기 못 하겠는데 업체들이 가격 마진이 많이 남아서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제품보다 조금 더 좋은 거를 좀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네. 남들이 많이 쓰는 거 좀 인정받은 거 그런 거 뭐 많이 쓰는 게 JBL, 야마하, EV도 좋은 건 많이 좋고요. 근데 가성비로는 요즘에 갑자기 또 야마하가 뜨기 시작했고요. 모니터 스피커의 그 기술력은 크게 틀지 않아도 잘 들리는 거거든요. 네. 명료함이니까. 정말 같은 스피커잖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경험한 게 그 명일동의 땡땡교회 가서 거기는 스피커랑 앰프가 한 주에 2,500만 교회 이름이 땡땡교회예요? 네. 그 목사님 특이하시네. 응응교회입니다. 네. 2,500만 원짜리인데 와. 볼륨이 작은데요. 귀에 여기서 딱 들려요. 여기서 소리가 날라와서 여기서 레디 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덩어리로 날라오는 거네. 네. 저 못해서 막 뭔가 펑퍼짐하게 날라오는데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딱 명료하게 들리니까 지향성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뭐 초지향성 뭐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피커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서 스피커가 움직이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스피커가 이것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안에서도 따로 막 움직이거든요. 이거 하면서도 이 안에서 이거 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걸로 이제 하는데 그걸 보시면 이걸 얼마나 얘가 원음에 충실해서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싼 제품들은 우리가 DB라고 그러죠. 특정 주파수가 이렇게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 그냥 잘 들리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DB 있어서 에너지를 내가 더 덜 받기 때문에 멀리 있게 들리고 조금 키우면 하울링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예 모니터 스피커 그냥 대충 사 이게 아니고 너무 잘 좀 좋은 거 사는 몇 건이 되면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시라. 괜히 그 저기 이상한 그 빨간 피아노만 맨날 욕심 부리지 말고. 차라리 진짜 빨간 피아노 살 돈으로 모니터를 하나 추가로 같이 구입하는 게 그거 내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는 만약에 앰프 연결하고 이런 게 복잡하면 그냥 액티브 스피커 사시는 게 액티브 스피커는 그 스피커랑 앰프를 최적화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소리가 최대한 잘 날 수 있도록 이제 설정된 거니까 그런 걸 쓰시는 것도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요. 그 뭐 교회 리모델링하거나 사장팀 예산 쫙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싹 갈고 싶다. 그때 감독님 연락하면은 가서 컨설팅 돈 조금 받고 해주십니까? 조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좀이라는 거지. 받아서 좀 넘겨야 되나? 돈 좀 받고 네. 하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또 막 사다리 타고 일해야 되면 코드맨님이랑 같이 가서 올라가면 되니까요. 저는 가서 또 주전자 나르고 밥 한 끼 더 먹고 그러면 됩니다. 사실 그런 거 하면은 토요일 날 세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일이 크다 그러면 금요일 날 세팅, 토요일 날 리허설. 왜냐면 소리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네. 토요일 날 리허설 그리고 찬양팀은 허린 교수님한테 옆에서 쌤 클리닉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 저녁 때 이제 총 같이 맞춰보고 주일 날 예배 딱 제가 남아서 주일 날 같이 사운드 봐드리면 뭐 지금까지 헤븐 워십 허린 교수님 연주한 그런 느낌의 건반 사운드 나오는 거죠. 물론 손은 허린 손이 아니긴 하지만. 자, 3번 주제로 가볼까요? 네. 메인으로 나가는 소리와 반주자와의 관계. 야, 이거는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네. 조감비님이 이것도 궁금했어요. 모니터 값은 매번 같지만 그날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퍼스널 모니터 인이어스인데
소리가 귀에 꽂히는 날도 있고 공간을 섞여서 멀리 들리는 날도 있는데요. 이것도 메인 믹서와는 상관이 없나요? 상관 있습니다. 그렇게 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특히 감기 걸린 날은 소리가 먹먹하게 들릴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컨디션. 밤새고 영화를 보고 교회 오셨으면 그날은 소리가 좀 먹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먹하게 들리는 건지, 그거 같은데 정답은? 밤새지 마세요. 네, 먹하게 들리는 건지, 몽롱하게 들리는 건지. 그런데 음향이라는 것은 전기에서 믹서가 증폭해서 보내준다는 거는 결국은 베이스는 전기예요. 그러니까 기타 베이스 말고 기반은 전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 그날 한전에서 일을 좀 안 했다, 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전기가 막 움직이면서 거기에 내 소리를 증폭시켜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교회 여건, 특히 교회가 전기가 안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옛날 건물에 인수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의 품질, 접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계를 보통은 사실 같은 시간에 키긴 하는데 그날의 온도에 따른 그 장비가 얼마나 구동이 됐는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수 있다. 네, 따지고 보면 추운 날은 사실 엔지니어가 더 일찍 와서 켜야죠. 아니면 전날 켜놓든지. 네. 근데 이거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느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럴 것 같은 날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어폰 꽂은 방향이나 깊이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이어폰 꽂은 깊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에는 정말 공감을 하고, 네. 저도 심지어 감독님이 봐주실 때 오늘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들을 때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실험을 하시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그 같은데. 정도로 많이 만져 이상한 소리가 나왔군요. 아니, 저번 주랑 다른 거 소리가. 네. 그러면 이제 작전이 있으신가 보다. 사실 기본적인 세팅은 건반 같은 경우는 만질 일은 거의 없죠. 뭐 일렉이라든지 드럼 조금 만져도. 그래서 전원 켜고 헤븐리 워십 씬을 그러니까 저장한 걸 불러오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 메인 스피커 나가는 소리는 만질 수 있지만 이어폰으로 쏴주는 소리는 만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원음 그대로 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 DI 박스에 꽂아놓은 55잭이 약간 좀 이렇게 돼 있다가 녹슨 부분으로 좀 돌아갔나? 그렇죠. 그러면 공간음 섞이는 거니까. 예.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께 한번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이런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도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대답할 수 방법은 있으니까. 있습니다. 건반에서 이 소리를 발진기를 쏴서 녹음을 해보면, 그리고 그 파형을 하나 샘플, 그러니까 삑 하고 멈춰 있는 사운드. 네, 현실성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정 그게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으면은 이건 심리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정도로 엔지니어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3번. 만진 거 없어요. 네. 메인으로 나가는 소리와 반주자. 자, 여러분, 반주자가 메인으로 나가는 제 소리 좀 더 키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되게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거는 반주자 문제도 아니고 방송실 문제도 아니에요. 장로님 문제예요. 결국은 장모님이 장로님이란 건 이제 그냥 비유한 거고요. 내가 모니터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자도 모니터가 잘 들리면 내 목소리가 메인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인 스피커에 자꾸 관여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딘가 모니터가 안 돼서 작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줄여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보면 다 키워달라고 그러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반주자가 과연 어디에 앉아 있느냐, 메인 스피커 뒤냐, 혹은 메인 앞이긴 한데 메인 스피커가 일으키는데 여기 가운데 있느냐. 당연히 요 가운데 있으면은 스피커가 보여도 소리가 먹하거든요. 아까 그 모니터 스피커에서 지향각도 얘기했듯이 대부분 교회들이 돈 아끼려고 이걸 양쪽으로 멀리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운데는 안 들리거든요. 들리는 게 아니라 돌려서 나온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 심지어는 건반이 사이드 끝에 있는데 네. 메인으로 나오는 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성도들이 못 듣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한테 얘기를 안 하고 보조로 모니터 스피커를 뭐 티 안 나게 드리고 메인에서 나오는 거 지금 그걸 키웠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좋아요 지난주보다 커졌네요라고 그쵸, 하실 그쵸. 거예요. 네. 네. 대부분은 거기서 오는 문제인 거죠. 내가 모니터링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잘 나오고 있는데 네네. 유튜브 방송을 보시더니 음. 건반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인 게 과연 건반이 작다라고 느끼는 게 내 입장인 건지 다른 음향 엔지니어들이나 음악가들이나 프로듀서들이나 교회에서 음악을 좀 듣는 분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는지를 일단은 해봐야 되고요. 왜냐면 내 욕심에 의해서 좀 키워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듣는 거는 아니면은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작은 게 맞다. 그럼 그거는 엔지니어랑 얘기를 해봐야죠. 그리고 현장 상황하고 왜냐면 유튜브는 또 크게 작게 들릴 수 있는데 현장은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엔지니어가 좀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내야죠. 어쨌든 그 메인 스피커가 나가는 소리는 건반 주자가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좋을까요? 굳이 신경 써서 그렇죠. 바뀔 건 없잖아. 만약에 모니터도 되는데 건반 그러니까 걱정돼서 메인까지 신경 쓴다? 그러면은 프로듀서 위치에 한마디로 뮤직 디렉터를 넘어서 방송실과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자리에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 권한이 월권스러운 발언들이 항상 있을 때가 있는데 네. 제 것 좀 더 키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해버리면은 네. 곤란하단 말이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는 이거 결국은 믹싱 얘기인데 엔지니어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분명히 크게 나가는데 그게 좀 소리가 묻혀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소리가 겹치면은 아까처럼 시끄러운 장소에서 우리가 목소리가 올려야지 좀 잘 들리는 것처럼 믹싱이 잘 덜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믹싱이 잘 돼 있어도 그 반주자가 앉아 있는 자리가 건반이 또 안 들리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특히 베이스 기타나 이런 저음으로 갈수록 자기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베이스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거든요. 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스피커가 다른 회중들은 오케이 하는데 건반이 안 들리는데 하필 그 교회에서 그 자리를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결국 그 메인 스피커를 한번 누가 다른 분이 연주 시켜보시고 돌아다녀 보세요. 정 그게 의심스럽고 찜찜하시고 방송실이랑 자꾸 부딪히는 일이 된다면. 네. 그리고 일단은 엔지니어는 방송에 충실해야 되고 연주자는 음향보다는 연주에 충실해 줘야죠. 정한무님이 퍼스널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엔지니어도 만진 게 없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뭐 똑같은 걸 쏴주는 거니까. 한번 그것도 해보시는 게 좀 좋은 헤드폰을 갖고 리허설 때 같은 때 이렇게 내가 본 느낌을 이어폰 원래 쓰는 거에 느낌을 안다면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거죠. 네. 이어폰을 바꿔서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정한무님 이번 주에는 저기 HD600 있으시니까 HD600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그 좋은 거. 그거 끼고 예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픈형이니까 또 자연스럽게 소리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정경진님이 우리가 딱 얘기하는 주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세컨 건반 담당하고 있는데 악기 쪽에 모니터 스피커가 없어서 인이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메인 스피커에 나온 전체 소리에서 제 악기 소리가 들리면 세컨 소리가 크다고 눈치를 줍니다. 세컨 건반만 채널로 들으며 연주하면 악기 소리 바꿀 때마다 볼륨 조절이 너무 신경 쓰이고 메인 스피커 소리로 들으면 어둠 속에서 연주하는 기분입니다. 딱 그 문제. 예. 이게 세컨 소리가 크다고 하는 이유가 세컨은 음색이 튈 수밖에 없잖아요. 스트링 같은 경우도 막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한다든지 뭐 브라스 같은 경우 코드 누르면 위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약간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튀게 연주를 하세요. 그런 경우에 결국은 엔지니어는 밸런스를 위해서 신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대를 줄이면 당연히 그건 연주자 입장에서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악기마다 볼륨이 다른 건 사실 연주자가 1년 동안 내 건반에서 쓴 음색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걸 적어놓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볼륨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실제 내가 그 음색을 썼을 때
예배 때 그 볼륨이 얼만큼 나오는지 생각해서 조절을 좀 미리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것도 그거고 제가 연주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세컨 건반이 잘 들리면 올드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나는 잘 안 들리는 게 맞는 거야라는 그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세컨이 잘 안 들려야 세컨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소리가. 아 이건 모니터에서가 아니라 네, 메인에서 메인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거죠. 그리고 정말 튀어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리드 사운드 같은 거, 뭐 혹은 그 코드로 짚어주는 신스 같은 소리는 당연히 그렇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스트링도 그렇고 브라스도 그렇고 오르간도 그렇고 또렷하게 들린다. 굉장히 사운드가 올드해지니까 정경진님 같은 경우에도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좀 부담 덜 갖고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헤브닝 워십 하실 때 스트링 편곡까지 다 하신단 말이죠. 제가 맨날 마음에 각오를 하는 게 스트링 라인에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왜냐면 스트링 라인에 감동을 받으면요. 그게 더 듣고 싶어갖고 제가 자꾸 볼륨을 키워요. 예배 끝나면 저는 100% 후회합니다. 괜히 키웠다. 네. 너무 촌티나요. 스트링이 크게. 맞아요. 그래서 은혜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메인 스피커로 들으면 어둠 속에서 연주하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 훈련을 좀 하면서 네. 뭐 물론 아주 어둡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니터를 더 어쨌든 확보를 하셔야 모니터 해결을 하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고요. P16 사용법 미숙한데 효과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소리곰 한 칸 띄고 P16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주 좋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 사용법을 되게 자세하게 찍어놨으니까 그거를 그 예배팀 톡방에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님도 그 말씀하시는 게 이 문제가 되게 많은 문제예요. 그렇죠. 스피커에 그러니까 모니터가 아니라 이 메인 스피커 들으면서 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고요. 교회 여건상 이 모니터가 그렇죠.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연주하듯이 그걸 들을 정도로 키우면 이미 소리 큰 거거든. 근데 이거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제가 개 교회들의 엔지니어를 대신해서 사과드려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엔지니어는 실력이 없어라고 생각하실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 부분입니다만 믹싱이라는 것은 모든 악기가 다 잘 들리기 위해서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믹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흡해져 버리면 모든 소리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안 들려버려요. 그러면은 메인 스피커에서도 사실은 건반도 잘 들리고 신디도 잘 들리고 평화롭게 잘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엔지니어들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고 갈군다고 엔지니어가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진 않아요. 상처만 받지. 명륜진사갈비 꼭 데리고 가세요. 아니 엔지니어들도 정말 뭐 실력 차이는 전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실용음악과를 나와도 잘 반주 못하는 실용음악과 반주자 잘하는 반주자 되게 차이 커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도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요. 개인 차이가. 결국은 사실 엔지니어도 찬양팀의 그 아쉬움들을 이해를 해주고 찬양팀도 엔지니어 다독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엔지니어가 아마추어일수록 다독여주셔야 돼요. 보면은 그 아마추어 엔지니어들 얼마나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질문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 나는 잘하고 싶은데 예배를 위해서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거 하루아침에 잘 됩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내가 방송실 맡았으니까 니네들 내 손 안에 있어 이러는 엔지니어 없거든요. 특히 교회 예배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네. 다들 예배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 조금 서로 좀 얘기 좋게 하면서 같이 그리고 음향을 연주자들이 아시면 그러니까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팁을 주실 수 있어요. 건반에 오늘 연주하는데 이런 사운드가 나갈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는 거죠. 네네. 재밌게 보는 건데 거의 보통 엔지니어랑 연주자들은 뭐 말하면 미안한 관계. 뭐 말을 편하게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톡방에는 엔지니어가 없다는 거죠. 우리 팀이 아니야. 타인이야 타인. 근데 되게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회식할 때 엔지니어랑 같이 회식하는 건데 회식 많이 같이 안 하실걸요? 그 엔지니어도 멋쩍어 해요. 왜냐면 얘네들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이게 돼버리니까 톡방에 엔지니어 초대하시고 그런 상의들을 계속 같이 해 나가시면 편안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톡방. 예배팀 톡방에 엔지니어가 계셔야 되고 나는 싫다고 해도
계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그 소리곰 채널에서 많은 그런 얘기들과 장비 얘기하니까요. 예, 구독 여기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의 지인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각종 임팩터 4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어우, 넘어가기 오늘 전에 시간 너무 잘 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 오늘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죠. 그 왼손 옥탑으로 꽉꽉 때리는 거. 왼손 오른손이 왼손을 아니고. 저는 그냥 제발 좀 네. 왼손 옥타브 치더라도 하나만 쳐라. 두 개는 정말 끝판왕이니까 정말 필요할 때 쳐라. 그런 걸 많이 외치는데도 여전히 이거 치는 사람 많아요. 저한테 와서도 저한테 레슨 받으러 와서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이거 막 치거든요. 바로 혼나죠. 저는 사실 지난주 조금 좀 새삼스럽게 찔리기도 했고 교수님이 대단하고 느낀 게 아니 왼손을 분명히 하나만 치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저음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되게 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손가락 번호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건반 칠 때 잘 안 하니까 보통은 초보자들이 보통 이렇게 치는 버릇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질문을 뭐였냐면 엄지로만 치나요 했던 게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엄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끼도 있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손가락에 번호가 가서 치시는 건지 왼손을 하나만 친다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치던 거를 새끼손가락 빼고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죠. 예, 네.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 모양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 한번 나중에 초보자들 왼손 모양 옥타브 안 칠 때 손 모양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텍사스 아줌마가 싫은데 자기는 하기 싫은데 인도자가 베이스가 진짜 없다면서 베이스를 더 두텁게 달라면 해야 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음악에 베이스가 두드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에 다이나믹이라는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손으로 치다가 나중에 클라이막스에서 옥타브 치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계속 치냐고. 그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보통 치는 음역 대형 밑에를 그런 게 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페달이 안 먹게 레이어를 쌓을 수 있어요. 피아노 소리건 베이스 소리를 또 잡건 간에.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페달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페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연주자가 베이스를 많이 치면 칠수록 소리가 나느냐? 아니죠. 엔지니어가 줄여버리거든요. 로우 컷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왼손을 그렇게 치지 마시고 그냥 치시고 아니 베이스를 구해야지 왜 건반 연주자한테 베이스를 시킵니까? 라고 맞습니다. 라는 느낌의 어떤 조금 어필을 좀 하면 어떨까 네, 싶어요. 맞아요. 정답인 게 저는 베이스가 없다고 해서 제가 베이스 역할을 하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피아노로만 해도 이상 없어요. 네. 왜 피아노한테 베이스 역할을 시키는 거지? 왜냐면 베이스의 주법이랑 피아노의 베이스 주법이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베이스가 훨씬 바쁘고 그 아예 음역대가 다르거든요. 교수님 드럼하고 만약에 교수님 지금 연주하는데 드러머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안 치죠. 안 치려고 드럼을 하죠. 안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건반 혼자 네, 드럼 빠져라. 네, 그리고 정 교회에서 원하시면 빠른 곡 할 때만 쳐달라. 흥만 내는 거고 느린 곡에서는 안 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운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위기에서. 헐 났죠. 헐 네. 났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끝까지 드럼 베이스 없는데 드럼하고 건반하고만. 네, 우리는 베이스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안 구해지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니 그냥 드러머를 베이스를 가르치세요. 저는 생초자 교회에서 보내서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베이스랑 피아노만 있다. 그 권사님 상황처럼. 그건 다 치죠. 잘 어울리죠. 베이스랑 피아노는. 네. 잘 어울리되 그분이 잘 치시는 둘다 분이면은 같이 하고 아마추어시면은 그냥 하는 거죠 뭐. 차라리. 네, 그냥 하는 거죠. 그 뭐 비슷하죠.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니까. 네. 교회에 이런 지식을 많이 접하고 그런 목회자들 음향 전문가가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아니라는 거. 그나마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좋은 영상들이나 있으면은 유튜브 그 영상을 톡방에 좀 공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보다는 좋아졌죠. 그래도 그럼요. 뭐 굉장히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 멀었죠. 아이고 헤븐뉴 코로나 이전에 헤븐뉴십 그 사운드 나오던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찬양팀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진짜 교회 사운드 욕 먹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살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화위복이죠. 교회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던 그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교회 음악도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연주자들, 찬양팀이 물론 무슨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면은 그 예배 때 즐겁게 찬양하고 연주한 게 자기 컨텐츠가 되는 거. 그래갖고 저는 연주자들한테 다 카메라 몇 개, 2개씩 달아주려고 했어요. 그 설사 뭐 자기 영가를 위해서 카메라를 달더라도 그게 결국은 실력 증진을 위한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은 치는 거 카메라 찍어서 오. 자꾸 들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거든요. 그리고 찍히니까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하면서 제 말투나 이런 걸 되게 다시 보고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이 또박또박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인도자가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 뭐 아까 최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시를 하는 쪽들이 다 비전문가예요. 우리는 지금 피라미드의 제일 하단계 있고 맨 꼭대기 목사님이 계시고 음악 비전문가, 그다음 장로님들 음악 비전문가. 근데 그분들이 다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해버려요. 아 이거 좀 빵빵 쳐달라든지 뭐 좀 클래시컬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충돌하기도 하죠. 베이스 연주자가 피아노 베이스음을 쳐달라고 하더군요. 제 음을 듣고 따라서 하면서 라인을 그린다고. 그래서 권사님 반주가 계속 전통적인 방식의 반주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권사님 그 정도 베이스시스트면요 그냥 근음만 내려다 나가세요. 근음. 그러게요. 예, 그리고 권사님은 편하게 치시고 그게 훨씬 예쁘게 소리가 나요. 똑같이 어차피 치지도 못할 거면은 막 겹치다가 겹치기도 할 거란 말이죠. 소리 안 좋을 거예요. 정직하게 그냥 딱 쳐달라고 하세요. 자, 뭐 굵은 얘기들을 좀 이렇게 나눠봤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질문이요? 이펙터. 네. 마지막으로 이펙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피아니스트한테 이펙터는 생소하죠. 예, 생소한데 이 부분이야말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피아니스트가 제일 그래도 흔하게 만질 수 있는 이펙터라면 리버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신디 저기 몽타주 뭐 이런 거 하면서 에디트 버튼 눌러서 그 안에 페이지 다 한 번씩 보신 분 계실까 여쭤보고 싶어요. 봤다 끄죠? 어휴 이걸 저 소리 찾는 게 없어졌어요. 괜히 엉뚱한 거 건드렸다가 공장 초기화해야 돼서 빼버리 다 지워지고. 대부분 에디트 창이나 유틸리티 뭐 야마 같은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건반에 보면은 뭐 어려워질 거 없어요. 엑시트라는 다 버튼이 웬만하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되면 껐다 키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내부를 좀 보고 나서 어떤 이런 게 있네 이펙터 심지어는 건반 안에 이펙터가 있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요새는 건반에 리버브가 꺼내져 있는 버튼이 꺼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선택하면은 리버브가 켜진단 말이죠. 기본으로. 자, 감독님. 네. 그거 끄고 연주해야 됩니까? 켜고 연주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사운드를 잘 못 잡는다면은 그냥 그대로 연주하셔도 되고 그리고 음향 엔지니어가 조금 뭘 좀 안다 그러면은 믹싱 공간감을 잘 잡는다 하면 그걸 꺼주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 본인이 지금 잘 잡는다는 얘기신 건가? 저한테 꺼달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아마 스튜디오 개념으로 생각해서 더 잘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저 리버브 끕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기도 했고. 스튜디오에서는 리버브를 끄거든요. 왜냐하면 공간감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리버브 끄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시도를 해봤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내장되어 있는 리버브는 피아노가 어떤 공간에서의 리버브지 이 공간에서 리버브는 아니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리버브를 2중 3중으로 보통 주신단 말이에요. 롱테일, 쇼테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묻게 하려면은 기본 피아노 리버브를 빼고 드리는 게 가장 만지기 편하시게 드리는 거니까 2중 3중으로 사실 하는 2중 게 3중으로 한다고 해도
피아노에 들어가는 메인에 해당하는 리버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아노가 원래 원칙상으로는 피아노에 있는 리버브를 그냥 섞어버리면 엔지니어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사운드 리버브를 걸어놨는데 피아노에서 오는 거는 룸이야. 저기 어디 뭐 시립 합창단 연습실 사운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다른 공간에서 울려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적인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엔지니어와 소통하고 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께 가서 오늘은 제가 피아노 리버브를 끌 테니까 리버브 좀 잘 잡아주십시오. 나중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엔지니어가 되게 신나지 않을까요? 안 신날라나요? 그냥 지난주랑 똑같이 해요. 뭘 해? 이런 거야? 그러면 나도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발전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랬던 사람도 피아니스트가 나를 믿고 리버브를 완전히 맡겨버리는구나. 저는 감독님이 주신 리버브가 더 예쁘더라고요.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아이고야, 그런 거 네, 감사하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 사운드 메이킹을.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랑 리버브가 현장이랑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나 이따가 주제가 되면 또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특정 곡에서는 제가 리버브를 혼자 막 넣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감독님이 미리 얘기를 해서 뭐 주품비 같은 거 할 때 이 곡에서는 리버브 제가 한번 넣을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기타 이펙터인 리버브를 막 썼던 기억이 나요. 그 이펙터는 워낙 아무리 리버브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음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를 수용을 했죠. 스트라이먼 거였으니까 네. 너무 좋은 리버브였으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 곡이 끝나면 이제 그걸 끄고 다시 감독님이 리버브를 잡아주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특수효과였죠. 특수효과. 그렇죠. 네, 특수효과니까 제가 그냥 할 수 있게 뭔가 진짜 물안개가 껴있는 데서 뭔가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는 그런 느낌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죠. 딜레이 정도 같은 건 어때요? 딜레이 같은 경우는 건반에 딜레이 넣을 일이 사실은 뭐 사실 그건 연주자의 센스인데 기타 같은 경우 특히 베델처치 같은 경우는 음정을 4분음표나 2분음표만 치고 나머지는 딜레이라는 걸 넣어서 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따가따가따가따가 다치는 거 아니거든요.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 누구죠? 기타리스트 하여튼 띠디디디디디디 치면 거기다 리버브를 그러니까 딜레이를 8분음표를 하나 더 넣어서 띠리리리리 이렇게 돼서 되게 잘 치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는 거지. 물론 우리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지 잘 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연주도 마찬가지죠. 피아노에 예를 들어서 느린 곡인데 저 그 생각 나네요. 아름다우신 날 때 피아노 중에 나머지 악기 다 죽고 땅 그거 하나만 치셨던 거. 맞아. 네, 물론 거기에 딜레이가 심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리버브 묻히고 뭐 하면서 뭔가 아늑하게 이렇게 딜레이도 밀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면 진짜 그건 분위기가 더 살 수가 있는 그런 거죠. 데는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죠. 여기 다 악기가 빠질 건데 여기서 감독님 뭐 딜레이나 리버브 같은 것 좀 한번 실험해봐 주세요. 한번 사실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상황이 되면은 교수님 그런 편곡을 해줬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뭔가 교수님 입장에서 뭘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교수님 그 부분만 한 번만 좀 더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 내가 한번 넣어볼까? 왜냐 음반도 엔지니어가 즉흥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전 시간에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딱 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중들은 어머 교수님 연주 잘한다 이제 엔지니어가 한 건데 뭐 이런 농담인가?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점팔 딜레이 같은 거는 그냥 그 건반 주자가 이펙터 안에서 네. 만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좀 어느 정도 팀이 갖춰졌다 그러면은 뭐 스트라이먼 이펙터 사서 꽂아서 해보고 싶고 그 스테레오 그 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스테레오 딜레이도 그냥 일반 기타 모노 단자로는 안 되고요. 딜레이 같은 경우도 스테레오로 하는 게 훨씬 분위기가 좋죠. 네. 그래서 치면은 딴 이렇게 되게 좋거든요. 연팔 이런 걸로 테스트 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컴프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신경을 쓰시나요? 컴프요. 사실 저는 악기들 컴프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터치를 잘못했을 때 특히 베이시스트가 한두 개 삑살이 내서 볼륨이 되게 크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컴프를 어떻게 보면 거의 안 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리허설 땐 좀 작게 했는데 연주할 때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컴프를 일부러 올려서 원래 리허설 때 좀 한두 개 켜지는 정도? 일반인들은 컴프 한두 개 불 켜지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륨이 이 정도로 악기가 연주를 하고 있구나라는 지식이 전멸등으로 저는 사실 사용을 해요. 그 연주자가 EQ 컴프는 제가 만져서 보낼게요. 감독님은 걸지 말아주세요 하면 기분 어떠세요? 속으로는 사실 놀고 있네. 그치. 네. 그분이 스튜디오 음반 제작하는 그 과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한번 빌보드 차트 음반 제작하는 미국에 한번 스튜디오 한번 가보시면 음반 제작할 때 EQ 컴프 살벌하게 씁니다. 그 특히 보컬의 그 뒤에 막 샤웃 후렴구에 진짜 그 지르는 그 소리에, 물론 보컬 같은 경우는 뭐 컴프를 쓴다고 해도 일렉 기타도 빌바다고 뒤에 막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컴프 안 쓰면 볼륨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컴프를 안 쓰더라도 어차피 스튜디오에서는 볼륨을 내려버립니다. 왜냐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 볼륨 내린 게 결국 컴프 쓰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나도 뭔가를 안다.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 충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게, 인천에 갔는데 그 기타리스트가 그 조이풀 처치의 마다웨이 저 석주 형제 제자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 스승이 또 조필성 선생님이라서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냥 넘겼죠. 저는 컴프 거의 안 써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컴프를 기타리스트가 쓴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여 기타리스트가 필 받아갖고 솔로 나올 때 부스트 버튼 꽉 눌렀는데 너무 크게 나온다. 사실 연주자가 잘하면 그것도 뭐 너무 크게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왜냐면 피크 레벨이 뜨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 레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리스트가 피크를 내보내, 컴프를 쓰기 때문에 피크는 안 보내지만 전체 음악에서 기타가 피크를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기타 일렉이 볼륨이 커서, 그런 경우는 컴프를 좀 잡아주든지 볼륨을 좀 내리긴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한 컴프는 좀 감안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빠르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 카페가 12시에 문을 닫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빠르게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했던 얘기 다음에 또 음향 이거 열어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계속 새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복. 질문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보고 계시네요. 저는 몇 분 보셨는지 안 보여요. 지금 뭐 계속 50명대는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네, 소리곰입니다. 이거 보고 웃으시는 분은 커피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교회는 네. 일단 텍사스는 그런 거 배우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해요? 교회 일렉주저가 가져온다고 다른 전문가가 사용하는 세팅된 카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그거를 왜 텍사스 전문가 배워야 되지? 건반 주자인데? 건반에 이펙터 쓰는 걸 배우고 싶다는 건가요? 뭐 빅스카이나 그런 것들? 이펙터 그냥 강좌를 한번 여시죠. 그걸 사야 되는구나. 네. 쉬운 부분이 아니죠. 네. 이펙터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것저것 해보시면 그리고 그 건반 안에도 이펙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과하게 걸어보세요. 네, 거기 보면 뭐 35%, 12% 이렇게 좋은 거 많아요. 네. 네. 유튜브에서 뭐 세컨 건반, 이펙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제일 쓰기 좋은 것들이 그 쉬머 사운드라고, 리버브 중에 쉬머 사운드 같은 거 쓰는 거, SHIMMER인데요. 뭐 키보드 쉬머 이렇게 검색해 보시든지, 혹은 딜레이, 리버브 뭐 이 정도가 거의 건반은 대부분이고, 코러스 같은 건 그렇게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디튠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러스는 안 거셔도 되고. 네. 그 딜레이도 기타나 건반용 딜레이는요, 엔지니어가 쓰는 딜레이랑 좀 달라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딜레이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스트라이먼 이펙트 했을 때 쉬머 사운드 되게 잘 썼었어요. 재밌게. 너무 좋은 소리 많으니까 거기 그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그 키보드에 쉬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네. 그래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죠. 네. 이펙트 돌리면서 연주하기 이거 좀 해보고 싶었나 봐.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특히 이 딜레이 같은 거는 정말 어려워요. 중간중간에 밟아줘야 돼. 안 그러면 싱크가 안 맞아요. 특히 신디사이저로 뭐 할 때 펜이 오토펜 걸고 컷오프 뭐 레조넌스 이런 거 돌리면 진짜 너무 좋죠. 일렉트로닉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제가 여기 정한빈 님이 제 제자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무슨 얘기 했냐면은 하이컷을 좀 해봐라. 그거 제일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하이컷 하면은 빈티지한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라디오 이거 뭐야 소리가 여기 그 뭐야 그 로우 파이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돌리기만 하면 쏙 빠지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돌려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이를 깎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쭉.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은 한 8, 9kg까지 깎아도 바뀌었어? 이러고요. 베이스 기타나 일렉 기타는 5kg까지 깎아도 깎았어? 이럴걸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5kg 정도 살을 좀 깎아보고 싶네요. 그 야마 M6인데 55잭을 사용해서 믹서랑 연결했는데 이게 건반에 완전 밀착이 되면 소리가 안 나요. 반지반지 소리가 나요. 그 권사님 혹시 잭이 중간에 띠가 하나 있나요? 두 개 있나요? 55? 그리고 믹서에 그 마이크 단자가 있으면 DI를 한번 써보시고요. 건반 쪽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게 이거 뭐야 두 개 있는 거 뭐라고 갑자기 기억나네? 3극, 2극. 아니. TRS. 네, TRS인데 TR 넣거나 TR인데 TRS 넣었을 때 소리 이상해지는 악기가 있어요. 네. 신디사이저도 그냥 55짝에 띠 몇 개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55의 띠가 검은 띠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꽂는 단자에 TR이라고 써 있는지 써 있죠 원래. 원래는 안 써 있나? 네, 안 써 있죠. 그냥 언밸런스, 밸런스라고만 써 있죠. 네. 그리고 그 저기 뭐 레프트에다도 꽂아보시고 라이트에다도 꽂아보셔서 한쪽만 꽉 꽂아도 괜찮다. 원래는 이게 툭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쪽은 괜찮다 그러면요 건반 불량입니다. 김나노님이 연주자가 이펙터가 잔뜩 걸리는 소스를 보내주면 엔지니어는 일반적인 프리셋 소스를 받을 때랑은 접근법이 좀 달라지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연주자의 그 연주를 존중하죠. 그것도 하나의 소스라고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 그 자체가 소스를 프리셋이라고. 보내주셨으면 의도한 거라면 저는 적극 그 사운드를 최대한 내줍니다. 근데 이펙터가 잔뜩 걸리는 게 의도가 아니라 별 의도가 없어. 그럼 가서 빼달라고 해야지. 야 이펙터 걸지 마. 네? 왜냐면 그게 방해가 되는 소리라면 이제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느낌이 좋은데라고 해도 사실 프로듀서 또 좀 더 전문가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는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누가 위에서 있느냐, 그러니까 뭐 군림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누가 그 주관을 해서 사운드를 이렇게 좀 레퍼런스를 잡아주냐가 관건이긴 하겠네요. 네, 권사님 다른 케이블을 연결해 보시든지 다른 잭에 꽂아 보시든지, 그러니까 다른 단자에 그리고 DI 한번 있으시면 DI 한번 꽂아 보시든지 해서 셋 중에 뭐 하여튼 다른 데 꽂았는데도 소리가 그렇다 그러면 케이블이나 이쪽 문제고 다른 데는 괜찮다 그러면 건반 문제고요. M6라 그러면 좀 쓰신 지 좀 꽤 되신 건반이네요. 예, DI 있어야죠. DI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음향 강의 거기서 코드맨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네. 지난번 거 한번 찾아보세요, 강사님. 제 이름 치고 음향이라고 치면 음향 강의가 몇 개 나옵니다. 꽤 나옵니다.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위에 RTA도 교수님 치신 건데 저 아, 위쪽은 그래요? 없네요. 네, 지금 나가는 음악에 대한 RTA예요. 저는 그 쇼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진짜 위가 없네요, 얘도. 네. 그냥 있는 건데 작게 나오는 거죠. 와, 이 배움. 정말.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수님은 8초 늦은 걸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딱 피아노 칠 때마다 배음이 올라오는 게. 네. 베이스를 앰프 DI 안 거치고 프리앰프로 넣는 거 어떤가요? 아유, 앰프 DI 안 쓰신다는 건, 그러니까 프리앰프 쓰신다는 건 앰프를 현장에서 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추천하죠. 네, 그거는 베이스가 앰프를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양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저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 베이스는 점점 DI를 써서 녹음하는 추세가 아니죠. 예전부터 그래 왔죠. 근데 이제 앰프랑 두 개의 트랙을 같이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찮아서 결국 DI 하나만 써요. 그리고 예배 때는 번잡스럽잖아요. 그리고 대신 모니터를 잘 줘야죠. 그만큼. 지금 그 질문이 맞으신가요? 한 번 더 지금 앰프 안 쓰신다는 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질문이 그게 아니어도 앰프를 포기하게 아니 이런 K 은님 혹시 저기 베이시스트 아니신? 네, 맞다고 하시네요. 네. 어쨌든 모니터를 좀 확보를 하시면서 베이스 기타나 일렉 기타는 앰프를 없앤다라는 것은 본인이 진짜 큰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모니터에 대해서 더 해주셔야 돼요. 모니터 없이 앰프를 없앤다? 이거는 진짜 연주자들한테 두 번 미안한 일이에요. 헤드폰 하나 사주면서 그러니까 뭔가 모니터를 할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히 베이스는 300만 원짜리 사주면서 미안해 이거 끼고 해. 땡큐지. 일렉은 앰프 없애면서 미안해 캠퍼 써. 네, 그러면 되죠 이제. 진짜 뭐 이쪽 이야기는 끝이 없네요. 너무 케이스도 많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있으면 좋겠다. 그 모든 세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칠게요. 그럼 딱 감독님 치시고 근데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뒤에서 카메라맨들이 탁탁탁 잡아주고 레이어 나눠가지고 딱. 그거 해보고 싶네요. 교수님이 연주하실 때 로우 컷을 치고 안 치고 소리 차이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베이스를 감안한 연주를 할 때 로우 컷 쳐보기, 그리고 베이스를 그러니까 피아노 솔로라고 생각하는데 저음을 좀 강조해서 쳤을 때 로우 컷을 쳤다가 안 쳤다. 그러면 로우 컷을 쳤다고 생각을 하면 연주도 당연히 달라질 것 같아요. 뭐하러 밑에를 세게 쳐 이런 생각이 근데 들기도 하고. 사실 90Hz에서 로우 컷을 친다는 건 한 50Hz, 60Hz까지는 소리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6dB씩 떨어진다 그러면 90이니까 30, 40에서 마이너스 12dB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음 거기까지 안 나오고도 그 로우 컷을 더 올려서 쳐야죠. 일반 반주자들은. 그러니까 로우 컷을 쳤다고 저음이 안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허린 교수님의 그 저음의 표현력까지 다 살리고 싶어서 로우 컷을 안 친 거고요. 근데 뭐 반농담으로 얘기했지만 허린 교수님이 연주를 해도 굳이 저음 쪽에 필요 없으면 로우 컷을 쳐주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거기서도 계속 에너지가 나와서 킥하고 베이스에 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안 치셔도 거기에 뭔가 심지어는 노이즈들이 잘잘잘 하고 있는 게 볼륨을 전체적으로 키우면 같이 그렇죠. 올라오거든요. 네. 예. 원래 쳐주는 게 맞죠. 네. 여러 가지 악기 있을 때는. 저도 지금 방송할 때 키보드 놓고 치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가서 봐야겠다. 안 치나? 한번 혼자니까 어차피 혼자니까. 네. 아니면은 한 30, 40, 50 정도에서 쳐주시면 50이면은 거의 25 안팎에서 이제 9dB 떨어지는 네, 9dB 아주 불필요한 것만 네, 잘라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그쪽 에너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인들 그리고 특히 핸드폰으로 만약에 교수님 레슨을 들으시면 굳이 90Hz도 그 이하로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핸드폰에 방해가 되는 소리만 들어오는 거죠. 네,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 하실 수 있고 한 5분 정도 더 네, 5분 질문 남았나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났어. 그래요? 나가는 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픈한 상태. 다시 됐다. 네, 헐. 깜짝이야. 자, 그 사이에 갑자기 쫙 빠지죠. 시청자가 쫙 빠지잖아. 자, 갑자기 건반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연주 시 음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딱 그거네요. 게이트 걸린 거. 네, 네, 갑자기 건반 소리가 안 나오는 거는 왜 그럴까요? 게이트. 그러니까 꼬리가 특히 잘리는 느낌이다. 세게 칠 땐 괜찮다 하시면 게이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그 엔지니어 분께 혹시 건반 채널에 게이트 걸리지 않았나 체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왠지 그게 뉘앙스가 건반에 컴프 걸지 말아주세요 하는 뉘앙스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잘 얘기해야죠. 꼬리가 잘리는 느낌이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주할 때 혼자서 할 때 어퍼 스트럭처 연주하는 건 괜찮은데요. 다 같이 할 때 건반만 하는 건 안 어울릴까요? 맞춰서 해야죠. 다 같이 하더라도 혼자 했을 때 어울리는 코드가 있고 기타랑 같이 할 때 어울리는 코드가 있으니까 반드시 다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어퍼 스트럭처 혼자 치더라도 베이스는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트라이어도 칠 수 있어요. 타 올라가면서 기타도 그렇고 얘기해야 됩니다. 뿌앙님 건반 칠 때 이어폰 양쪽 다 껴야 할까요? 왜 인제 들어오신 거예요? 아까 들어와셨어야지. 아까 얘기 다 했는데. 사실 저는 양쪽 다 끼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거는 모니터도 모니터인데 한쪽만 끼고 크게 들으는 거는 청력이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라리 양쪽 다 끼고, 근데 좋은 이어폰으로, 안 좋은 이어폰은 양쪽 다 끼워도 크게 듣거든요. 혹시 한쪽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습할 때는 이쪽, 공연에서 반대쪽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면서 하세요. 청각세포를 조금 동일하게 소비시키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나왔나 생각하면은 양쪽 다 안 끼고 싶다는 질문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은 왜 너무 당연한 거 이어폰 두 쪽이니까 당연히 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안 껴도 된다는 지금 대답을 원하셨던 것도 같아. 저는 한쪽만 끼는 걸 좋아해요. 또 그 가수들 보면은 하나 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 소리 잘 들으려고. 저는 제 소리보다는 어떤 회중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그 프로듀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컬 같은 경우는 샷을 단독으로 받기 때문에 가끔 이어폰 한쪽 빼고 그러면 멋있어 보이긴 하죠. 달랑달랑. 연주자는 이어폰 한쪽 뺐다고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코드맨 TV님 방송이 꺼졌었는데 옆에 아이패드 두고 소리 끄고 본 중입니다. 네. 제가 계속 코드맨님 저 동시 방송이라서 걱정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좀 했어요. 네. 시청자들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하면서. 근데 지금 제가 할 말 못 들으세요 지금. 뿌앙님, 양쪽 끼면 다 답답한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일단은 엔지니어가 사운드를 잘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사실 이어폰을 끼는 거니까 한쪽만 끼는 걸 그러니까 이어폰만 안 없앤다면, 다시 스피커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끼든 상관은 안 합니다. 제 청각세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귀 보호를 위해서 교수님처럼 한쪽 좀 바꿔 끼시고, 아니면 좋은 이어폰으로 작게 들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좋은 이어폰으로 크게 들으시면은 나중에 나이 드셔서 고생하십니다. 야, 그거 크게 들으면은 정말 귀 먹먹해집니다. 예배 끝나고 진짜 네. 뭐 했나 싶죠. 그래서 클릭 연습을 평소에 안 하시면요, 그 클릭 크게 들어야 되거든요. 뭐 떨리니까 크게 들어야지. 근데 그 끝나고 나면 막 삐 그럴 수 있어요.
클릭도 살살 들어 버릇하는 거 연습도 해야 되고. 아니 어쨌든 한쪽만 들으시는 건 자유예요. 크게만 안 들으시면 잘만 치면 되지. 잘만. 네. 지금 어디세요? 밖에 있습니다. 카페. 방송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좀 있으면 이제 12시에 종료합니다. 이들 올라오실 거예요. 마지막 질문. 야, P16과 마이다스 DP랑 성능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성능만 차이 많이 납니다. 근데 돈 차이는 더 많이 납니다. 돈 차이만큼 성능 차이 난다. 네. 그런데 만져야 되는 어려움도 더 차이 납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뭐든지 쉬운 건 있긴 한데 음향만 따진다면 DP 추천드리고요. 그냥 그냥 오케이. 쓰시는 거라면 P16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질문까지만. 같은 P16이어도 엔지니어에 따라 연주자가 듣는 사운드가 많이 달라지나요? 그럼요. 그거는 저희 P16 지금까지 잘못 쓰셨습니다라는 소리곰 P16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그럼 내용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마 엔지니어가 막 소리 만지는 대로 바뀌는 교회도 있었을 거고요. 소리가 되게 작거나 그랬던 교회도 많으실 겁니다. 그거는 엔지니어마다 음질적으로는 음질도 만약에 컴프나 EQ가 관여가 된 소리를 보내준다면 당연히 바뀌죠. 그리고 그렇죠? 게인을 얼만큼 작게 줬느냐 크게 줬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듣는 모니터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죠.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 그럼 그 프로세싱 한 걸 넘기세요? 아니면은 안 한 걸 넘기세요? 안 한 걸 넘기는 게 정석인데 저는 한 걸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 영상 만든 그래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잘못 쓰셨습니다. 네. 조거버님 올라오십니다. 네, 이제 네. 열정님 오늘 영상 남겨놓을 거니까 네. 한번 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